1935년 한 여인의 목소리가 조선의 거리를 울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그 시절 사람들의 가슴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어준 노래가 있었습니다. 목포항을 바라보며 한 여인이 부른 그 서정적인 멜로디는 마치 당시 조선인들의 한을 대변하듯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국 최초의 국민 가수로 불린 인나안녕 그리고 그녀의 목포의 눈물은 세월이 흘러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런던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인안녕의 목포의 눈물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그 주인공이 차세대 수석 성악가로 주목받는 음악가였다는 점입니다. 90년 전 한국의 국민 가수가 부른 노래를 한국말도 서툰 영국 여성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연장에 한국 유학생들과 교민들은 숨죽여 눈물을 훔쳤고 현지 청중들은 이 낯선 선율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유럽 클래식계의 라이징 스타로 불리던 그녀가 왜 하필 동양의 옛 대중가요를 자신의 데뷔 무대에서 선보인 것일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 살고 있는 성악가 클레어 윈슬로입니다. 런던 오페라 하우스 분장실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칩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죠. 클래식 아리아가 아닌 한국의 옛 대중가요를 부르려는 거예요. 분장사가 제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클레어, 정말 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당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공연 시작 10분 전 저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보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도 의구심이 느껴졌어요. 매니저가 다가와 객석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인회 분들이 단체로 오셨네요. 전석 매진이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커튼이 오르고 무대에 섰을 때였어요. 저는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의 기대에 찬 눈빛, 영국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교차했죠. 피아노 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첫 소절을 불렀죠. 목포의 그 포구에. 순간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외국인의 입에서 나오는 유창한 한국어에 놀란 듯 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발성만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 진심과 감정을 담아내려 했죠. 후렴구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눈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영국 관객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가사임에도 노래에 담긴 감정에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소절을 부르며 저는 객석 맨 뒤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70년 전 한국에서 들었던 그 노래의 감동이 되살아난 걸까요?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참으며 인사를 했어요. 90년의 시간과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진 목포의 눈물은 그날 밤 런던의 하늘을 수놓았죠.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노래를.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진정한 음악을 찾았다는 걸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는 20살의 젊은 군인이었죠. 영국 육군 소속으로 한국에 파병된 제임스 윈슬록,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버지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겪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폭격기의 굉음, 끝없이 이어지는 피난민의 행렬, 전장의 참혹한 모습들까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버지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순간이 있었어요. 1951년 겨울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전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죠. 달빛이 하얗게 내리던 그날 밤 아버지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구슬픈 노래 소리였습니다.
검은 치마를 입은 한 할머니가 달빛 아래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다고 해요. 비록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리움은 국적을 초월해 아버지의 가슴을 울렸답니다. 그때 그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 아버지는 늘 이 대목에서 목이 메셨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할머니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 하지만 그 노래에는 슬픔만이 아닌 희망도 담겨 있었단다. 지금도 아버지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계세요. 달빛 아래로 울려 퍼지던 애절한 멜로디. 그리고 할머니의 눈물 젖은 목소리를 잊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전쟁의 상처를 노래로 표현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최고였거든요. 왕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영국 오페라계의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았죠. 매일 아침 연습실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저녁에는 공연을 올렸어요. 관객들의 기립박수와 꽃다발은 늘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완벽한 무대 뒤에는 항상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마치 제 노래에서 무언가가 빠져있는 것 같았죠.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최근 들어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전쟁의 상처와 오랜 세월이 아버지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죠. 병실 창가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제게 손짓하셨습니다. 클레어 이리 와보렴. 저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0년 전 그날 밤 그 노래 말이야. 저는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의 노래에는 뭔가가 있었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지. 그리움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어? 아버지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그 멜로디가 귓가에 맴돌아. 그리고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노래의 제목도 가사도 기억하지 못하셨죠. 그저 달빛 아래서 들었던 애절한 멜로디만을 희미하게 기억하실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노래에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진정한 감동, 마음을 울리는 진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는 그 노래를 찾아 한국으로 가기로요. 매니저는 제가 미쳤다고 했죠. 최고의 전성기에 있는 소프라노가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찾아 떠난다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던 날 아버지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꼭 찾아낼 거예요. 아버지 제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죠. 이제야 네가 진정한 음악을 찾아 떠나는구나. 한국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를 감싸는 낯선 언어와 풍경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이 넓은 나라 어딘가에 아버지의 그 노래가 숨어 있다는 믿음 하나로 저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서울대 음악대학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찾아온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혹시 클레어 윈슬로?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서울대 교수이자 저의 라이벌인 수연이 서 있었어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런던에서 봤던 그 완벽한 기계가 여기까지 왔네요. 수연의 날카로운 말에 저는 움찔했어요. 10년 전 그 콩쿠르의 기억이 휙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것, 그리고 70년 전 전쟁 속에서 들었던 그 노래를 꼭 찾고 싶다는 것까지요. 제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까지 왔다고요? 수연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쉽진 않겠지만요. 우리는 함께 1950년대 한국 음악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시기에 불렸던 노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죠. 그러던 중 수연이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어요. 홍대 근처에 옛날 음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카페가 있어요.
이정호라는 분이 운영하시는데 한국 근대 음악사의 산증인이시죠. 저는 그날로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재즈 음반들 사이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정호 사장님은 처음엔 저를 경계하셨어요. 외국인이 우리의 노래를 왜 찾나요? 하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은 지하 창고로 내려가셨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으시더니 까만 LP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1930년대에 발매된 노래인데 혹시 이게 아닐까요? 그리고 틀어주신 음악이 바로 목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첫 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노래라는 걸요. 가슴을 파고드는 애절한 멜로디, 그 안에 담긴 그리움, 희망, 슬픔, 모든 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노래였어요. 이난영이라는 가수의 노래입니다. 이정호 사장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한과 그리움을 담아낸 곡이죠. 전쟁 중에도 많은 이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아버지가 그토록 찾던 노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노래를 완벽하게 배워서 아버지께 들려드리는 일뿐이었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차가 목포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가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90년 전 이난영은 이 도시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 하고요.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바다를 보며 마음이 설렜어요. 이난영이 처음 이 도시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때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죠. 유달산 중턱에 서자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90년 전 이난영도 이 자리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봤겠죠.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항구 근처 오래된 건물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9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도시가 품은 이야기들을 상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구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목포진 옆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검은 치마저 고리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앉아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70년 전 아버지가 들었던 그 애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주름진 얼굴로 눈을 감은 채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이 마치 전쟁 때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할머니와 겹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노래가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서툰 한국말로 말을 걸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외국인 아가씨가 우리말을 하네? 환하게 웃으시며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할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한과 그리움, 희망이 모두 담겨있는 노래거든.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다시 노래를 불러보았지만 할머니의 그 감동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완벽한 발음과 테크닉으로 불러도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할머니의 소박한 목소리가 전해준 감동이 제게는 없었거든요. 밤늦게 목포의 바다를 혼자 거닐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이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지, 서양의 성악가인 내가 한국인의 한과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날 밤 제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남았습니다. 오늘 할머니를 만난 건 운명이었을까? 그분의 목소리에서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감동을 느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진정한 음악이란 무엇인지. 서울로 돌아와 매일 새벽부터 수영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발음은 완벽했고 음정도 정확했죠.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갑자기 피아노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만해요. 더는 못 듣겠어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노래예요. 기계처럼 정확한 소리만 내고 있잖아요.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목포의 눈물은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이 담긴 노래라고요. 다음 날 수연은 저를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데려갔습니다. 흑백 사진 앞에서 수연이 멈췄어요. 이게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겪은 전쟁이에요. 저 참혹한 풍경 속에서. 할머니의 노래가 왜 그토록 마음을 울렸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이 땅의 사람들은 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노래만은 달랐죠. 노래는 그들의 유일한 위로였어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은 그저 그리움을 담은 노래가 아니에요. 억압받던 우리 민족의 한과 저항이 담긴 외침이었다고요. 수연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서 전쟁을 겪었던 아버지. 그 혼란 속에서 할머니의 노래가 왜 그토록 깊은 감동을 주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네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완벽한 테크닉만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진심을요. 그때 처음으로 수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알아가는 것 같네요.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이 노래에 감동받은 것도 같은 이유일 거예요. 진심은 국적을 넘어서니까요. 이제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해보죠. 연습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발성이나 정확한 음정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노래가 담고 있는 이야기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영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밤 연습을 마치고 우리는 늦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음악에 대한 꿈, 삶의 아픔과 기쁨. 그렇게 우리는 라이벌에서 친구가 되어갔어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수연이 제 노래를 들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클레어, 드디어 당신이 이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찾던 건 단순히 아버지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음악의 의미 그리고 내 안의 진실한 목소리를 찾는 여정이었던 거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매일 밤늦도록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테크닉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노래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안에서 천천히 무르익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연습실에 들어서면 수연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노래는 가슴에서 나와야 해요. 저는 거울 앞에서 끝없이 연습했습니다. 때론 한밤중까지 이어진 연습에 매니저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드디어 공연 당일이 왔습니다. 분장실 거울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한복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바라보니 마치 제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파란 눈의 금발 외국인이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매니저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클레어, 객석이 꽉 찼어요. 한국 대사관 사람들도 왔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커튼이 오르기 직전 저는 무대 뒤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모습이 더욱 여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어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공연장에 오신 거였죠.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버지. 제가 찾은 그 노래를요.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포에서 만난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구슬픈 목소리로 노래하시던 그 모습, 수영과 함께 찾아갔던 전쟁기념관의 흑백 사진들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0년 전 달빛 아래서 이 노래를 들었던 아버지의 젊은 날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제 목소리가 객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목포의 그 포구에 첫 소절부터 관객들의 숨이 멎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어로 부르는 제 발음이 완벽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서양 오페라의 테크닉이 아닌 한국인의 한과 그리움을 담아 불렀거든요. 후렴구에 들어서자 한국 교민들이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관객들도 조용히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했어요. 언어는 달라도 이 노래가 전하는 감동은 모두의 가슴에 닿고 있었나 봅니다. 객석 뒤쪽에서는 작은 훌쩍임 소리도 들려왔어요. 마지막 소절을 부르며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눈물 속에는 70년 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순간의 정적이 찾아왔고 이어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죠. 모든 관객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병실에서 아버지는 제게 편지를 건네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클레어,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내 마음을 울렸다. 이제야 내가 진정한 음악을 찾은 것 같구나. 그날 밤 달빛 아래서 들었던 그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슬프지만 담담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렸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야 제가 왜 노래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을까요? 장례식장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이었어요. 먼 한국에서 급히 날아온 거였죠. 클레어, 당신이 해냈어요.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목포의 눈물을 부릅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음악이란 완벽한 기술이 아닌 마음을 울리는 진심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심은 시간도 국경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도요.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마지막 선물,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진정한 음악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잊을 수 없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노래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을 소중한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든 우리 모두에겐 마음을 울리는 노래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